자, 서영아, 이 문제는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리미트,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가지. 그럼 이걸 우리가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을 다 치환을 해봐. 마이너스 t에 루트 f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 부분을 지워봐. 그럼 지우면 여기가 2가 되거든. 그럼 위에가 2t제곱 2t의 꼴이 돼야 되려면 여기 안쪽에 있는 식이 어떤 형태가 돼줘야 돼? 여기 안에 있는 식이 4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꼴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f 마이너스 t 제곱이 이거야. f 마이너스 t는 5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인 거고 ft는 어떻게 되니? 5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f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돼주고 0이 되고 얘를 미분계수를 이용하면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x 플러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이 3인 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이다 이렇게 나와. 얘를 미분해봐. f 프라임 x는 10x t를 x로 치환해서 마이너스 a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인데 그게 3이야. 그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3이 나와. 자, 그러면은 fx가 5x제곱 플러스 13x인데 플러스 b인데 이게 f-1이 0인 거니까 5 마이너스 13 플러스 b는 0 b는 8 fx식이 어떻게 나와요? 5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8 되겠지? 그래서 f1은 얼마예요? 5 더하기 13 더하기 8에서 얼마다? 2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제 13번. 자, 13번 해설을 시작할게요. 지금 다음 SN이 잠깐만 눈에 뭐가 들어갔다.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하여튼 뭐 어떤 수열이 있대. 그래서 SN 구하는 과정인데 요렇게 생긴 녀석을 뭐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AN이다 라고 봤을 때 이 AN의 뭐를? 얘는 AK겠죠? AK다 라고 할 때 그것의 n번째 항이 요 녀석이야. 얘가 AN이겠지? AN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K를 SN에서 SN-1을 빼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얘가 지금 이 뜻이야. 서영아. 이게 얘가 역할이 뭐겠어? 얘 역할이 SN인 거지. N항까지 합. 요거 역할은 SN-1인 거지. N-1까지 합. 이들을 뺐을 때가 AN과 같아진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요 녀석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로그 2n 플러스 1과 같대.
얘는 뭐가 되겠어? 번호가 앞에 거보다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겠지? 얘를 빼는 거야. 그렇다면 로그 2의 2am분의 sn은 마이너스 로그 2의 m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2의 n으로 볼 수 있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로그 2의 n 플러스 1분의 n이 얘랑 같다는 뜻이잖아. 요 녀석이 요거랑 같겠다. 그치? 그러면 가자리 들어가야 되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n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나가 어려웠을 거야.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S n을 이게 n 플러스 1분의 n인 거니까 Sn-1 2의 An-1은 n분의 n-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나누기를 해봐. 나누기를 하게 되면 아니다. 다르게 볼게. 다시 Sn이 2AN으로 나누어졌을 때 n 플러스 1분의 n이잖아. 그때 여기 AN을 요걸 이용해서 바꾸래. 그래서 시킨 대로 가는 거야. 2에 빼기 Sn-1 Sn 이런 식이 생기거든. 크로스로 곱하면 n 플러스 1의 Sn 이 2n의 Sn 빼기 2n의 Sn-1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고 얘는 저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2n S의 n-1은 n-1 Sn이 되어서 Sn-1분의 Sn이 n-1분의 2n입니다가 나오게 돼. 그럼 여기는 n-1분의 2n 이렇게 돼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Sn은 Sn-1 곱하기 n-1분의 2n인 거니까 S2는 S1 곱하기 1분의 2고 S3은 S2 곱하기 2분의 4고 2분 6이겠지. 요거는 2가 아니라 4 나와요. 근데 그냥 이렇게 놔두자. 4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두고 요것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식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여기 대신해서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 식이? S1 곱하기 S1 곱하기 1, 2, 2에 2분의 2, 3 되겠지.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S1 되지. 그러니까 S3 대신에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되겠지. 그 약분하고 나면 S가 안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4S1 되겠지. 그럼 규칙 따라가면은 Sn은 2의 n-1제곱 곱하기 n S1인데 2의 n-1제곱 곱하기 n의 A1과 같아서 이게 다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2의 n-1n. 자, 얘는 n이 1일 때도 성립한다고 하니까 맞춰서 집어넣자. 이렇게 fn이 n 플러스 1분의 n이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11분의 10분의 g는 n-1분의 2n이잖아. 굳이 집어넣으면 8분의 2분 18 곱하기 h5는 hn이 2n-1 곱하기 n인 거니까 여기다 5를 곱하면 16 곱하기 5 이렇게 되거든. 자동으로 약분이 되잖아. 그러면은 1분의 18 곱하기 11 나와서 198 나오네. 이렇게 찾아가면 돼. fx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을 시킬 때 함수가 fx는 항상 양수니까 x축 위에 있겠다, 그치? 근데 gx는 3차 함수로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데 몰라? 뭐 이렇게 그려지나봐. 다시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진 3차 함수가 있어. 마이너스 8이면 한참 뒤에일 텐데, 그지?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떨어져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는 함수에 대하여 gx와 fx의 차이의 절대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얘가 0에 가까워야 돼.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fx는 3차 함수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 자 봐봐. 차가 가장 적어지려면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뒤집어진 함수. 아니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0으로 그대로 가는 함수. 여야 차이가 가장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차이의 제곱이 차이의 제곱을 적분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차이가 거의 안 나와야 돼. 봐봐.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1인 함수를 적분하는 게 커, 2인 함수 적분하는 게 커. 당연히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0인 함수를 적분한 게 가장 적겠지.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fx 빼기 gx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제곱을 적분하기 때문에 이 제곱에 대해서는 얘는 0 이상의 값을 적분한다는 얘기가 되고 0 이상의 값을 적분할 때 그거 적분값이 최소가 되려면 0의 최대한 가까운 값을 적분해야 적분값이 최소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왜 얘는 그대로 내려오지 않느냐? 문제에 fx가
아니다, 여기 있다. fx가 항상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fx를 이렇게 더 계속 겹치게는 그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fx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차이를 최대한 적게 하려면은 멀어지는 fx를 그나마 차이가 적게 만들려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차이가 적게 나더라라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게 파란색 함수가 무슨 함수다? fx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여기가 5고 얘가 마이너스 5예요. 함수가 마이너스 5,10에 뭐 선생님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래프 그려볼게요. 확실한 거는 5에서 4라는 값을 갖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맞는 fx를 그리게 되면 fx 모양은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f 얼마는 얘가 f5가 돼서 f는 4가 되고 f-5는 얼마가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5가 0일 때라고 했으니까 G5가 0이 될 때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까? 니은 이렇게 있어서 G5가 0이 되려면 극값이 되도록 하는 포인트들이 다 수면 밑에 있어야 돼. X축 밑에 있어야 되고 여기가 5인 거야. 그러면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가 돼줄 거야.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길 8이라고 하게 된다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은 3개다라고 했는데 쌤이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혹시 1대2의 법칙 기억나니? 1대2의 법칙에 의하면 얘가 극값을 갖는 지점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3이잖아. x축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접선을 긋게 된다면 접점, 교점, 끝값이 되는 포인트 여기 변곡점 이들 사이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1대 1이 돼. 1대 1대 1. 그럼 가운데는 이만큼 커질 테니까 1 될 거고 얘는 5 될 거 아니야. 즉 5일 때 높이가 같아지더라 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정확한 그래프 개형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내려왔다가 5열에서 통과하는 형태가 정확한 3차 함수 개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1대 1대 1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니은 틀린 거죠. 왜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확 꺾이는 포인트.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확 꺾이는 포인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달라지는 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1x가 마이너스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야 될 거야. 마이너스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아, 간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마이너스 3이면 이것도 몇 대 몇이에요?
1대 이 색깔로 하면 헷갈리겠지. 1대 2의 거리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3차 함수가 fx가 3차 함수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fx는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x는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이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fx는 gx로 적어볼까? gx는 3과 마이너스 3에서 x축과 만나는데 3에선 접하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가 돼줄 거야. 그럼 얘를 마이너스 8부터 3까지 적분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8부터 3까지 f1x를 dx를 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f1x dx가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1x dx를 해주면 돼. 근데 얘가 어차피 0이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정적분 활용해서 x축에 접하는 함수에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자, 좀 외워야 돼요, 이제. 베타 마이너스 공식은 뭐였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을 12로 나누고 최고차한 계수 가져오면 된다 그랬지. 여기 절대값 씌운 게 이거 넓이잖아. 그지?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6의 4제곱을 12로 나누고 최고차한 계수는 어차피 1이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6 하나 약분하면은 216을 2로 나눈 거니까 108. 108 맞겠네. 그러면은 요 니은 틀리고 기억 맞고 기역 디귿이 정답이겠네. 자, 21번 강의를 시작할게. 21번은 4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극소값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거 해석 잘해야 돼. x가 t보다 작은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t라고 쳐. 그럼 t보다 작은 범위면 여기야.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작았던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지? 그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뭐라고 하겠다?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gt라고 하겠다는 거죠. 빨간색 그래프 gt 함수야. 그러면 이거를 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지나는 순간은 계속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으로 최소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t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번엔 t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t보다 작은 x값들에 대해서 그래프는 이만큼 선택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선택한 파란색 함수값 중에서 최소값은 t일 때잖아. 그럼 그 그대로 gt가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을 만나는 자 그래프의 왼쪽에서부터 그래프 이게 왼쪽이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만났던 함수값 중에서 최소값을 기억하고 그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가 gt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gt 함수는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갔다가 맞아 나는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기억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가서 계속 이 값을 기억해서 마이너스 1로 가는 지금 이 그래프라면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 극값에서 극값의 마이너스 1이라는 극값에서 평평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그걸로 계속 갈 테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지 않아. 그치? 근데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4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 치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거야. 자, 그러면 gt 함수는 내가 경험했던 최소값을 기억하여 그 최소값을 그대로 함수값으로 가져가겠다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미분이 가능해요. 평평한 기울기. 좌미분 계수도 평평한 기울기일 테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이 점이겠지. 그치? 그래서 미분 불가점이 한 개가 생기게 돼요. 자, 근데 그 점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달라지는 점이니까 여기가 좌미분 계수는 이거지. 우미분 계수는 이거겠지. 그지? 그래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달라진 점이니까 여기가 어디냐 했더니 얘가 0이래. 문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 0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는 같지 않아요. 라고 알려주고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이런 함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좌미분 마이너스 1과 2에서 끝값이 같은 높이를 갖는 함수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높이를 가지게 되면 너가 생각해봐. 어떻게 계속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가서 기억해서 또 그대로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니야. 얘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지 않는 거야. 이해가지?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려면은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동일한 함수값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내 보자고. 아, 그러면 너무 두껍죠. 마이너스 1과 2에서 끝값을 갖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그림이랑 상당히 안 맞죠.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개연성이라고 해야 되나? 자, 마이너스 1에서 살짝 내려가고. 아, 이거 그렇게 쉽지 않네. 뭐 이런 형태겠지. 여기가 0이어야 해. 그치? 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하니까요. 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식을 잡아봐야지. 식은 어떻게 생겨야 돼? 자, 식은 fx를 얘를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봐.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걸 y는 k라고 하자. 자, fx가 k가 되도록 하는 값은 총 3개예요. 마1, 0, 알파. 그러면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하고 x 하고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이런 형태가 돼줄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x를 미분하고 제가 곱의 미분을 쓸게. 이건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9, 2, 18)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1 알파인데 0 되겠지. 0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그지? 그럼 60 이거 맞나? 24 헤이 큰일 날 뻔했다. 맞네. 정말 이상한 분수가 나오는데 몰라? 60이 21 알파야. 알파는 어떻게 돼야 되지? 21분의 60이잖아. 그러면 7분의 얼마 나와야 돼? 7분의 20 나와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알파를 알게 되었으니까 F'1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어떻게 되지? 4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가 되겠네. 그럼 12 마이너스 8알파거든. 그럼 12 곱하기 7분의 160인 거니까
7분의 84 마이너스 160을 하면 이거 얼마 나올까? 끝에 6으로 끝나고 5니까 맞나? 84를 빼면 7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83이겠다. 그치?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이게 PQ인 거니까 정답은 83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8번 문제를 설명할게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중복조합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문제는 중복조합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중복조합이 아닌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1, 2, 3, 4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어요. 이걸로 중복 가능하게 4번을 뽑고 이걸로 4번을 뽑고 그 크기 순서대로 여기다 나열을 하게 된다면 1, 1, 1이 나오는 경우 있을 것이고 1, 1, 2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 2, 3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우의 수를 세면 전체 경우의 수는 4H3 가지가 나오겠지만 사실 얘네 하나하나를 근원사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근원사건으로 볼 수가 없냐면 111이 나오기 위해서는 순서 111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뽑았던 숫자 그대로 1과 1과 1이 나오는 경우에만 얘가 될 수 있지만 112가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고 세 번째 2가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순서대로 나열해서 112로 만들 것이고 1, 2, 3으로 배열되기 위해서는 1, 2, 3 1회, 2회, 3회 시행을 했을 때 1회, 2회, 3회 시행을 했을 때 말이에요. 그 다음 132, 213, 231, 312, 313 해가지고 이 6가지 경우가 결국에 이거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인 거니까 근원 사건이 일어날 정도, 이게 각각이 근원 사건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얘를 만드는 때 써먹는 순서쌍이랑 3개고 얘는 6개잖아. 다르더라는 거야. 이해가지? 우리는 이것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쌍의 개수를 세야 되고 그 순서쌍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 나가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다면 숫자가 굉장히 커 얘는. 지금 주어진 문제는 숫자가 1부터 12까지 있고 그리고 또 6번이나 뽑아야 돼. 그런데 4보다 작게 나오는 값들이 총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를 만족하려면. 4보다 작은 수는 작거나 같은 수지. 4 이하의 수는 4번 나와야 되고 5 이상의 수는 보자. 2번. 이거 3번 나와야 되겠네요. 잠깐만 6개잖아.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시행을 했을 때 4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4번 있어야 돼요. 5 이상이 나오는 수가 2번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 무슨 문제? 그렇지. 독립시행 문제겠지. 6번의 횟수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떤 특정 일어난 횟수,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4번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그럼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했을 때 12개의 숫자 중에서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이거거든. 3분의 1이거든. 그럼 6번 중에 2번은 4 이하가 나오고
4번은 이거 4번은 4 이하가 나오고 2번은 4 이상의 눈이 나올 거 아니야. 요거 계산해주면 돼. 15 곱하기 3의 6제곱에 대해서 4인 거거든. 요거 하나 까면 243 나오고 이게 3 다 12가 나와. 아니지 5지 5. 5, 4, 20이 나와. 이거 5 남았어. 이게 3, 5제곱 되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4번이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4 이상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A, 뭐 B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얘네들에 의해서 N1, N2, N3, N4가 결정이 되게 되잖아. 뭐 그치? 알아들었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1이 만들어질 가능성과 이게 얘 만드는 확률과 얘 만드는 확률이 각각 다르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니까 종복조합은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